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김익태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이제 42일 남았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목할 만한 흐름 가운데 하나, 바로 청년들의 정치 도전이죠. 오늘은 제주 도당을 둔 정당 가운데 지난 2월 KBS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4개 정당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청년 도의원 예비 후보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번씩 소개해드리면 각자 30초씩 청년으로서 정치에 참여하게 된 이유를 인사말로 하시면 됩니다. 아라동 선거구에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강경흠 민주당 제주도의원 예비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 예비 후보 출사표를 던진 아라동에서 나고 자란 알아주는 청년 강경흠입니다. 청년 정치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명분상 말뿐이지 청년들의 참여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를 참여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고요. 지금 주장하는 공론의 장도 훨씬 부족할 뿐만 아니라 참여의 폭이 너무도 좁아지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역시 아라동 선거구에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김태현 국민의힘 제주도의원 예비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아라동 도의원 예비 후보 김태현입니다. 제가 정당 기준으로는 청년이 맞습니다만 이제 청년 기본조례상 사실 청년의 나이는 지났습니다. 이제 제가 저희 국민의힘 최연소인 점은 정말 스스로도 좀 많이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예, 저를 통해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청년분들이 이제 더 많은 참여를 낼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이 되고자 합니다. 이제 도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필요한 정책들을 제도하는 그런 도의의 역할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요. 그런 도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싶어서 이렇게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시 1도 2동 을 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한 박건도 정의당 제주도의원 예비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도민 여러분. 지금 제주도의회의 의원 구성을 보시면 2030 청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40대 의원도 이제 단 2명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령도 그렇지만 정당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획일화된 제주의 정치 구조 속에서는 다양한 도민들, 많은 도민분들이 이러한 정치에서 목소리가 대변될 수 없고 배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더 다양한 사람들 중에서 청년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녹색당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이미 선출됐습니다. 신현정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 신현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 24명 중에 청년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하더니 정작 선거가 끝나고 나니 청년에게 권한이 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청년 정치의 대표주자라고 나온 인물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를 강화하고 선동하고 갈라치게 하는 모습들이 청년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이라는 상징이 왜곡되고 이용되는 것이 아쉽습니다. 다른 정치의 가능성 녹색당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23살에서 신현정 후보 23살이죠. 네, 그리고 40살까지 김태현 후보가 40살이고 청년 정치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기성 정치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한번 그런 토론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청년으로서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번째는 제주도의 기존 청년 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안입니다. 토론은 각 주제별로 발언 시간 총량제를 적용해서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후보별 발언 시간은 앞 모니터에 고지해 드릴 테니까요. 각자 시간을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인사말로 청년으로서 정치에 참여한 이유를 간단하게 들어봤죠. 그럼 도대체 청년 정치란 무엇인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시간은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3분씩 각각 드리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시작할까요? 같은 청년이지만 이제 저와 다른 세 분의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분은 지역구 후보이시고 저는 비례 후보입니다. 이번에 어쨌든 다양한 구성을 한 의회의 풍경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선거제도 개혁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번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한 새 지역구 후보님들의 평가가 궁금합니다. 네, 누가 이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답변하셔도 되고요. 자기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자유토론 방식이니까요. 네, 그러면 우선 저도 제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에 청년 정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인사말에서 드렸던 것처럼 세대적으로 이제 청년 도의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전혀 전무하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진출을 해서 더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의회에서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취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속 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대세로 여겨져 왔던 그러한 이제 계획이나 정책 기조나 이런 것들을 도민 다수에게 이제 피해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좀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청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어떤 기존의 대세로 이루어져 왔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다른 대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청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누가 이어가실까요? 네, 제가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청년 정치를 얘기하기 전에 일단 청년의 의미를 좀 되짚어 봐야 될 좀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는 일단 요즘 어려운 경기에 사회 초년생이 겪는 힘들고 지친 모습과, 두 번째는 미래의 희망과 기대를 담은 이미지, 즉 미래를 이끌어 나갈 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청년하면 두 개의 양면적인 이제 이미지로 와닿는데요. 한마디로 청년이란 아픔과 희망을 동시에 품은 가능성이라는 이제 결정체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군다나 저는 이제 좀 행정 직선제나 아까 이제 신현정 예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직선제나 이제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서도 조금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부분인 거고요. 이제 제주도는 자치분권 모델 구축을 위해서 단일 광역 자체를 특별자치도로 출범을 했지만 이제 결국 현실은 풀뿌리 민주자치의 훼손, 제왕적 도지사 체제의 고착화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부터 차근차근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강경험 예비후보님의 말씀에 아니 저도 동의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우선은 그 기초자치단체가 없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청년들이 정치 입문하는 그런 첫 과정이 광역의회가 될 수밖에 없는데 입구 자체가 너무 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요는 아무래도 다들 똑같은 마음이시겠지만 이제 지역구와 함께 이제 제주도의 그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부터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이제 정치 혐오를 많이 느끼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정치가 싸우고 갑질하는 약간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지역 현안보다는 정쟁에 몰두하지 않았나 그런 약간 아쉬움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는 함께 공부해가고 협의해가는 그런 약간 올바른 정치인의 모습, 새로운 정치인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같이 협심해가지고 정치에 희망이 있음을 또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초의회가 없어서 어떤 청년들의 정치 진출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다양한 의회를 구성하지 못한 지금의 의회 풍경도 있고, 또 청년의 미래를 이끌어가려면 어쨌든 다양한 참여를 통해서 청년들이 공직까지 진출하는 그런 경로가 열려야 하는 것도 사실인데, 어쨌든 지금의 선거제도 안에서는 표의 한 표의 가치가, 시민들이 던진 한 표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개특위에서 통과된 그 선거제도 개혁안 안에 청년 후보자의 기탁금과 반환 기준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전면 비례대표제 같은 것도 합의되지 않았고, 또 복수공천 금지를 위한 방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명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또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많은 정당들이 힘을 모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말씀드리면 저희 정의당에서도 이번에 정치개혁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지만 상당 부분 반영된 부분도 있지만 더 많은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신현정 후보께서 말씀하신 청년 후보들에게 기탁금을 좀 감면해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도입이 되었고, 그리고 시범적으로 이제 몇몇 지역에서는 중대선거구의 당선자의 그 명수를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그러한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부분도 마련되었지만, 반대로 오히려 2인 선거구로 축소되는 부분들도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경우에는 그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라는 취지의 법안 내용이 있었지만 그것도 역시 합의되지 못한 지금 상황에서 아직도 이제 더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담기고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 개혁이 정말로 아직도 많이 갈 길이 멀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좀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기초의회, 광역의회는 아무래도 역할적으로나 다른 차원을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이 경험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이제 아무래도 선거 자금적인 부분이나 인적 네트워크 부분이나 아무래도 연륜과 시간을 갖고 있는
청년이 아닌 다른 그런 분들과 이런 공정한 경쟁을 하기에는 사실 좀 힘들지 않나, 그런 힘든 현실이 아닌가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공천이나 말씀하신 그런 경선제도를 보면은 기성세대의 그런 정치인들을 평가하는 데 약간 기준이 맞춰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륜이나 뭐 행정력, 조직력, 그리고 뭐 당에 대한 충성도, 뭐 그런 뭐 당 활동 기간 조직력,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특히 선거비라든지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서 뭐 더 큰 어려움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을 하자면은 저희가 이제 선거 비용 제한액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4천만 원이 지금 훨씬 넘는데요. 사실상 청년들은 이제 4천만 원 구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일자리부터 지금 주택까지 많은 수많은 걱정들이 있습니다. 이제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거를 한 번 치르는데 한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요. 뭐 핀란드나 이런 데서는 지금 3, 40대 지금 총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도 지금 대다수 발생하고 있고, 하지만 저희 지금 제주도의 현실, 이 청년의 지금 이 문제가 조금 더 이제 개혁해 나가고 저희가 조금 청년의 목소리를 좀 더 많이 대변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뭐 저희 2명은 후보로 확정이 됐지만 2분은 아직 당내에서 공천이 확정이 되진 않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청년의 목소리를 어쨌든 적극적으로 두 대통령 후보가 듣겠다고 했었고,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 당에서도 어떤 적극적인 청년 후보에 대한 지원 약속이 있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 민주당부터 좀 말씀드리자면은 저번에 저희는 이제 대선에 좀 뼈아픈 패배로 이제 비상대책위원회가 좀 꾸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당대표께서도 이제 청년 의무화 공천을 이제 한번 시행을 하겠다, 이런 이제 말을 이제 발표한 바가 있고요. 지금 비상대책위원장도 지금 박지원 공동위원장이 지금 20대 촛불단으로 지금 탄생시킨 비상대책위원장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청년 의무화를 조금 많이 좀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공천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좀 지켜야 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청년 하면은 그런 공천 때 그런 뭐 청년 가점 그리고 이제 공천 신청했을 때 이제 뭐 그 금액 감액 같은 이제 아직까지 그 정도의 그런 뭐 청년 관련 그런 베네핏이 있고요. 그 외에는 조금 사실 현실적으로 뭐 각 당이 좀 없는 게 좀 아주 많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더 하실 말씀인데, 지금 아마 애기들이 보니까 선거제도 개혁, 정치 공천 문제, 선거 비용 문제, 결국 정치 개혁의 문제로 좀 얘기가 좁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의견들 좀 듣고 싶네요. 다른 누가 먼저 하실까요? 의회의 정치 개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청년들이 더 많이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사는 동네나 지역에서부터 다양한 참여의 경로들이 열려야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요. 1,014명 정도가 전도에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대 청년이 1,000명 중에 단 1명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또 세 분은 지역구 후보시기도 하니까 각자의 지역구에서 청년의 참여를 이렇게 좀 끌어올리겠다. 그래서 더 많은 청년들이 좀 실제 정치까지 진출할 수 있는 경로를 열겠다라고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은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제주에는 지금 청년 원탁회의라는 그 청년 참여기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청년 기본조례를 기반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50명에서 올해는 이제 80명까지 이렇게 확대를 해서 청년들이 자기의 문제를 그 기구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정책으로까지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어떤 지역으로 들어와 봤을 때는 사실 또 다른 문제들을 발생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선거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고민은, 이미 지역에 뭐 청년회가, 연합청년회가 있고 뭐 마을회가 있고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이제 청년 모임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어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임이나 어떤 단체나 프로젝트를 구상했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좀 공약으로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그러한 틀에서 청년들이 참여를 보장을 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우려한 부분들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고맙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박건도 후보는 3분 다 쓰셨고요. 다른 후보들 말씀하시죠. 네.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20대 초반 때부터 이제 마을 청년회랑 이제 아라동 연합 청년회를 지금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현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요. 지금 청년회에서도 마을 청년회가 지금 아라동에 12개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평균 연령대가 한 30대 중후반 이렇게 지금 편차가 되는데요. 저는 항상 지금까지도 꾸준히 막내 역할만 지금 해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20대가 많이 이제 진출을 해야 하고 청년회 이런 부분에서도 그리고 같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예산에 대한 심의와 논의와 이 사업에 대한 목적을 좀 잘 지켜나가면서 이 아라동 청년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 제주도 연합 청년회 자체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강경 후보도 3분 다 쓰셨고요. 아까 박건도 후보님께도 말씀하셨지만 그 청년 원탁회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운영 중인 이 원탁회의라든지 이런 청년 참여 기구의 이런 의견을 적극 좀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원탁회의라는 공식적 참여 기구의 정책 그 제안도 실현의 사실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는 이제 청년들의 언어랑 행정의 언어가 약간 다름이지 그 가치가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이 청년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은 게 또 이제 또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어떻게 보면 도의회에 대한 벽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도의회에 아예 그냥 사무실 오픈해가지고 청년분들이 자주 이렇게 드나드시면서 이렇게 소통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 어쨌든 그런 지금보다는 더 많이 이렇게 좀 벽이 좀 낮아져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신 후보님 바로 네. 말씀하시죠. 어쨌든 말씀드렸던 그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세대별로 다양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또 성별 구성도 사실 남성이 과반 이상을 이미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마을회 활동을 하셔서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데 뭐 마을회나 연합청년회는 성별 구성이 보통 어떻게 되나요? 활동하시는 곳이? 두 분은 이제 발언권 다 쓰셨고요. 아, 다 쓰셨나요? 이제 시간이 신현정 후보는 30초 남았고 김태현 후보는 13초 남았습니다. 이제 발언을 각자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은 제가 김태현 후보님께 또 질문을 바꿔서 드리겠는데요. 후보님 제가 인터뷰 영상을 봤는데 지금의 정당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 도의회가 민주당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라는 그 말씀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지금의 어떤 특정 정당 위주의 그 의회 풍경을 바꾸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두신 게 혹시 있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일단 제도보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특정 정당보다도 다양한 정당이 이렇게 서로 안배가 돼야 서로 견제가 될 것이고 그게 어느 연령층, 그다음 성별 그런 것도 다양성이 있어야 그런 서로 도의의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첫 주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청년 정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연결되는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토론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존 제주도정의 청년 정책에 대한 평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현 후보부터 시작할까요? 일단 저는 청년 정책의 마중물로서 원탁회의라든지 그다음 더 큰일 센터, 제청년센터 등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시작이라고 평가는 합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점은 운영의 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청년 활동가 분들께서 이런 좋은 의견을 이제 고민해가지고 행정에서 반영을 하고 이렇게 마련을 했지만서도 그 운영에 청년들이 참여가 많이 부족했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행정 중심적으로 그렇게 운영되면서 소위 청년분들이 좀 약간 좀 오히려 좀 튕겨져 나가지 않았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박건도 후보 30초입니다. 네. 2016년에 제주 청년 기본조례가 제정이 됐고 이제 2020년에 그러한 힘들이 모여서 그 청년 기본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만 존재해서 청년의 문제를 어떤 실업의 문제로만 봤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문제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청년의 문제를 일자리를 포함한 주거, 교육, 문화, 사회참여 삶 전반에 대한 그러한 지원을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토대로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청년 정책의 최종 목표 중 하나가 청년 정책 설계와 이제 집행 모든 과정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제주 청년 정책은 좀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신현정 후보입니다. 네, 딱 하나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의회가 청년의 실제 삶을 너무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대상 조례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통과를 했는데요. 이제 공적이 있는 청년에게 매년 청년의 날에 수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 대상을 추천할 수 있는 대상은 기관 단체 기업체의 대표, 그리고 전문대 이상의 총장과 학장, 도의회 의장, 그리고 도교육감, 마지막이 20명 이상 연서한 제주도민입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대상을 받을 청년들은 도움 없이도 잘 살 청년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시급한가 아니면 네. 지금 되게 삶을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의회 안에서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정치가 있어야 한다고 자, 봅니다. 강경호 후보 30초입니다. 네, 현재 제주도 내 청년들은 하루하루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제주도 1년에 3천여 명 이상이 이제 타지로 전출을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그 전에 후보님들도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동안의 도의회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토론을 해볼 텐데요. 시급하게 도입해야 할 우리 청년 정책이 무엇인지, 청년들의 문제와 고민의 해법은 무엇인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후보들에게 각각 5분 30초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하실까요? 일단 뭐 제가 네, 먼저 하십시오.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시급하게 이렇게 도입해야 될 청년 정책 그 얘기인데 일단은 저는 청년들이 제주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싶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현재 제주를 떠나는 이유 중에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또 임금 타지역에 비해서 많이 낮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후보님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 듣고 싶고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현재 아이디어가 많은 청년들에게 어떤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또 이런 창업 지원 인큐베이팅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런 인큐베이팅 사업을 통해서 이제 점차 사실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행정뿐만 아니라 그런 지역사회 전체적으로 청년들에게 이런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게 되면 차츰차츰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또 갖고 있긴 합니다. 네, 이어가시죠. 네, 뭐 일자리 관련해서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요. 일단 현재 제주도 내 저는 도내 일자리는 많지만 가고 싶어하는 이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임금 문제, 뭐 업무의 질 등 뭐 조건이 뭐 열악한 환경에 놓인 기업들과 회사들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이해 방안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 수 있겠지만 뭐 기업 유치 아니면은 뭐 기존 소기업과 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기업으로 좀 성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도나 정부에서 일단 지원이 좀 절실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강 후보님은 이제 제가 신문 인터뷰를 하나 읽었는데 어쨌든 일자리 수요를 위해서 좀 제2공항 추진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혀주셨어요. 네. 근데 아까 이야기하신 양질의 일자리들이 과연 제2공항이라는 사업으로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에서 의문이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견해는 또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뭐 다양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이제 방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2공항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인터뷰를 다 봤지만 난개발로 인해서 제주가 많이 아파하고 환경의 가치가 훼손되면서 좀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일단 저는 청년들이 어쨌든 제주에 좀 많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조성을 하고 싶습니다. 뭐 생태계 파괴 이런 분야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주도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천여 명의 이상이 지금 타지로 전출하지 않고 제주도에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제2공항 관련해서는 뭐 추후에 다시 또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자리를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일자리는 많으나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제2공항이 들어오면은 그것이 일자리 수요를 늘린다고 하셨는데 네. 정확히 그것이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진다고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견해를 가지고 계신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방안을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안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제2공항 관련해 갖고 뭐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뭐 반면에 또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어느 근무 조건이 청년들이 들어갔을 때 불만을 표출하지 않는 그런 근무 조건에 맞춰진 환경에 대해서 이제 일자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런 근무 조건은 또 어떤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청년들의 입장에서요. 네. 뭐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뭐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자기가 먹고 살기 좀 위한 조건에 맞춰지지 않는 그런 근무 환경이 제일 편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전 두 가지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16년에 이제 제정된 청년 기본조례에 따른 집행되고 있는 그러한 청년 정책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하셨던 청년 원탁회의라든지 지금은 이제 청년 참여 예산제도 이제 청년 원탁회의와 이제 연동이 되면서 지금 상당히 이제 미비한 수준이지만 그렇게 이제 좀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청년의 삶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이 청년 기본조례를 통해서 집행되고 있는 청년 정책만을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이제 제주 전반에 대한 정책들, 그러니까 제주 정책 전반에 대한 기조라든지 아니면 국제자유 도시와 같은 그렇게 제주 전체를 좀 이야기하는 그러한 계획들을 함께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강경훈 후보님 그 제2공항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제주는 수십 년간 사실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라는 명분으로 제주를 이제 계속 개발해 왔거든요. 그러한 정책 기조를 가지고 지금 그러한 정책 기조가 제주의 대세로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제주의 어떤 일자리 현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고 가장 불안정한 일자리만 양상되었던 그러한 역사와 현실을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의 대세의 정책 기조의 끝판왕인 이제 제2공항에 대한 건설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과연 우리가 청년의 미래를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인가라는 우려를 사실 갖게 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은 이제 제주의 재정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좀 나아졌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상태에 안주하면 안 되고 이제 현재 재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이제 제주 미래 청년들에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청년들에게 이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좀 안 좋게 보는 그런 여론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선심성 예산이다, 복지성 예산이더라, 뭐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는 이제 예를 들면 앞으로 제주의 아이들을 출산하고 뭐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제주의 재정을 책임질 그런 청년들에 대한 그렇게 투자다 그렇게 시선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주도가 중국적으로 출산율도 가장 뭐 현저히 뭐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좀 선방하고 있다고도 그런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타 지역에서 아이들을 이제 키우기 좋은 곳으로 타지를 키우기 좋은 곳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여론이 있는 가운데서 청년들이 이제 제주에서 유출되지 않고 이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책들이 더욱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후보님께 말씀하신 그 마른 제주로 청년은 서울로 뭐 그렇게 그런 말들이 있다고 해서 많이 안타까워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제주도에서 청년들이 이제 유출되지 않고 제주도에 있으면서 이제 더 많은 활동도 하면서 경제 활동까지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윤석열 당선인은 사실은 도민의 결정을 뒤집고 그 제2공항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러면은 우리 김 후보님의 좀 이런 어쨌든 지역 주민의 그리고 청년 미래 세대의 삶에 가장 광범위한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는 이 제2공항은 어떤 입장이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저 개인적으로 제2공항은 뭐 찬반을 논의하다 뭐 굳이 이분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제2공항을 통해서 물론 난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제 그거를 잘 그 부분들이 해결이 선제적인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을 때 분명 경제적인 부분도 이어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양질 일자리도 말씀도 하셨지만은 그 제2공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일자리들이 창출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양질 일자리를 더욱더 어떻게 제주 청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또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2공항이 참 이제 제2공항을 통해서 오히려 그런 제주 청년들이나 제주도 경제 지역 자체가 많이 좀 발전되게 그리고 이제 환경들도 같이 지켜지면서 같이 그런 다양한 이제 그 좋은 효과들을 볼 수 있기를 그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의 관광의 섬 제주의 현실이 어땠는지를 좀 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신화역사공원도 이제 5,000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도민들을 굉장히 많이 유혹하면서 들어왔는데 60% 정도가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단기적인 일자리였거든요. 그것도 호텔이나 시금마이스, 놀이기구 관리가 3,800명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든 양질의 일자리가 양산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양질의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가 되게 궁금하고 그리고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측정할 지표 같은 거를 생각해 두신 것도 있으신지 이런 것들도 궁금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뭐 강경 후보랑 뭐 비슷한 그런 질문 같은데요. 양질일자라고 하는 기준이라 그러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청년 기준으로 뭐 일단은 좀뭐 고용이 안정돼 가지고 이제 평생 이렇게 먹고 살 걱정이 없는 그런 직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약간 어느 정도 제주도의 임금 자체가 전국적보다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초 수준 이상의 임금, 그 정도가 기본이 베이스가 된 그런 조건을 뭐 소위 말하는 그 양질일자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2공항을 통해서 또는 이제 그런 뭐 역사공항 말씀하셨는데 그런 큰 그런 프로젝트 사업들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 가지 다양한 일자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서 나오는 그 수많은 일자리를 통해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더 제주 청년들에게 그걸 제공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거기서 이제 약간 좀 부족한 부분들은 각 당이나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으로 더 많이 좀 논의를 통해 가지고 더 그런 좋은 결론을 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김태현 후보님하고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우선은 제주의 미래를 우리가 그려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까지 수십 년간 진행해왔던 그러한 어떤 난개발 위주의 정책에서 좀 벗어나고 이거를 틀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이 그 티핑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우선 그 제주특별법을 전면 개정해서 국제자유도시라는 제주의 최고 법정 계획을 폐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아까도 이제 이야기가 나왔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같은 이제 제도가 도입이 돼서 더 다양한 시민들이, 더 다양한 도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 그리고 이제 아까 또 이야기가 나왔던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고 그럼 기초회가 부활되는 문제들, 이런 분들을 좀 같이 이야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제 사람, 자본,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그리고 기업 활동의 편익을 보장하는 그러한 계획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상 여러 가지 제주의 생태 환경이라든지 공동체를 파괴하는데 그러한 개발 사업에 면죄부를 주었던 그러한 계획으로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민들의 과반 이상이 3차 국제자유도시 계획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표하기도 했었고, 이러한 부분에서 또 이제 앞으로 기후위기가 이제 저희 세대의 가장 큰 위기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기존의 그러한 정책 기조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것이 청년 정치가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간이 강경 후보가 제일 많이 남았거든요. 네.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이런 다양한 문제들도 있지만 일단 뭐 제2공항 뭐 이런 일자리를 떠나서 일단 좀 더 다양한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일자리에 대해서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또 취창업 관련한 좀 지원금, 그리고 뭐 청년 주택, 뭐 청년 교육 이런 부분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양한 뭐 일단 다음으로 일단 취창업에 대한 지원금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현재 도내에는 지금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아직 여전히 지원 규모는 부족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요. 따라서 이제 예비 창업자들에게 생활비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조금 제공해 줘야 할 뿐만 아니라 창업 실패를 겪은 청년들에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조금 기회를 마련해 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아까 또 청년 주택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공공 임대주택을 조금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2주택, 3주택, 다주택자를 이제 가지고 있는 청년들 주택 비율이 전국에서 제주도가 가장 높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주택이 없는 곳에서 자란 이제 1인 청년 가구라든지 자주택자 이제 청년 양극화가 지금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요. 사회주택 제도에 이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늘려야 할 뿐만 아니라 청년들에 대한 이제 전월세 지원금 확대, 뭐 쉐어하우스 형식으로 주택을 도나 뭐 시에서 매입하는 방식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더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거 문제는 저도 이제 여기저기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칼럼으로도 좀 연재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근데 사실은 공공임대주택만 공급한다고 주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 제주도의 투기라든지 이런 부동산 가격들을 올리고 있는 원인을 잡아야 하는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제2공항에 찬성하신다고 했지만 그런 어떤 개발 사업, 거대 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로 그런 부지 근처의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함께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혹시 공공임대주택은 좀 제주도의 어느 부지에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개발 단지에서는 저는 조금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청년들이 이제 문화, 복지, 이제 아울러서 다양한 공간에서 아우를 수 있는 세대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부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뭐 지금은 거의 철회되긴 했지만 시민복지타운에 공공임대주택을 짓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혹시 그 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 안에 대해서도 뭐 자세히 또 생각을 해보고 뭐 좀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찬성 반대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청년들이 이제 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어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도이동이라는 그 동네가 녹지 공간이 부족한 동네예요. 그래서 이 녹지 공간 대 주거 공간이라는 구도로 가면서 임대주택을 짓지 못한 부분도 청년 공공 임대주택을 짓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계속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좀 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디테일에 신경 쓰는 청년 정치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자리를 몇 개 만들겠다 이런 정책 뭐 다 이해는 가지만 이제 그런 게 기성 정치인의 문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는 사실 민간 영역이 커요. 그래서 기업에게 만들라 마라 하는 거는 굉장히 정치인이 지키기 어려운 그런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약속이 제주도에서 지켜진 적도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히 어떤 경로를 거쳐서 어떻게 만들겠다라고 해야 좀 청년 정치가 가져야 할 문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박건도 후보가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네.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그 30초 발언에서 이제 청년 정책의 어떻게 보면은 최종 목표 중 하나가 이제 정책을 설계하고 그리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의 어떤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계속해서 저도 그 정치에 뛰어들기 전에는 청년 활동가로서 이러한 목소리들을 수년간 이제 동료 청년들과 함께 냈었는데요. 우선은 그 청년 문제라고 하는 것이 저는 어떤 세대 이기주의의 문제는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청년들이 어려우니 우리에게만 지원을 해달라 이런 문제를 좀 넘어서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신자유주의가 이제 강화되면서 터져나오는 구조적인 불평등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후위기와 감염병,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그런 감염병 문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사회의 약한 곳으로부터 가장 먼저 이렇게 터져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세대적으로는 지금의 2030 청년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터져나오게 된다면 이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청년 정책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목소리들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좀 가장 제가 그동안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던 것은 정말로 이 청년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와 복잡하게 복잡하고 거대하게 얽혀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푸는 그 실타래를 푸는 중심과 핵심은 결국에는 또 청년 당사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이제 실타래가 되어서 지금 꼬여 있기 때문에 어느 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그 풀 수 있는 사람들은 청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은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많은 청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서 이제 청년 정책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제주 청년 정책은 그런 부분이 강화된다기보다는 좀 더 계속해서 일자리라든지 그런 문제들에만 초점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건도 후보는 시간 다 쓰셨고요. 신현정 후보가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시대가 기후 위기의 시대이고 가장 사회적으로 피라미드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부터 그 타격을 얻게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국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청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 긴 미래의 시간은 탈탄소 사회인 것이 어쩔 수 없는 흐름인데요. 이제 두 후보님들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오고야 말 이 탈탄소라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도의원들이 어떤 로드맵을 그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자, 답변하셔도 좋고요. 자기 주장을 하셔도 됩니다. 강경호 후보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심도 있고 논의 있게 조금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아까 박건도 후보가 말씀하신
거에 좀 더 이제 덧붙여서 좀 청년 정책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청년 이제 교육을 조금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내 그러니까 청년들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도내 청년들 대상으로 지금 수요 조사를 진행해서 청년층이 선호하는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이제 관련 전문가가 멘토링 교육을 진행합니다. 근데 해당 분야에 이제 취업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 그리고 뭐 20대 더 이제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교육을 좀 더 부여를 해서 이런 정치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청년들도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교육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해 돼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발언권 김태현 후보 드리겠습니다. 각 후보님들이 이렇게 청년 정책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이제 뭐 도입해야 될 청년 정책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기존 정책들에 대한 그런 아까 말씀하신 강화라든가 약간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한 예로서 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지원 사업 중에서 이제 청년 근로자 고용 지원 시 이제 지원하는 그런 자금 같은 경우에 이제 청년들이 실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들에게 이제 지급되는 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청년들은 결국 이제 사업장에 종속되는 그런 형상도 이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년 지원 사업들이 좀 청년들에게 직접 좀 수혜를 줄 수 있는 좀 그런 방안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또 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이제 청년들이 좀 제주에 살고 싶어하는 그런 좀 활발한 네트워킹이라든지 그런 살기 좀 문화도시도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예, 그렇게 해서 약간 좀 청년들이 좀 제주에서 정말 좀 더 편하고 이제 좀 혜택도 받으면 살 수 있는 그런 좀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현정 후보 제 시간 많이 남으셨네요. 쓰십시오. 네, 뭐 살기 좋은 문화도시라던가 아니면 청년 근로자의 고용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청년들을 잘 교육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 역시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부터 제주도와 도의회가 시급하게 이 기후위기 시대의 전환 로드맵을 그리지 않으면은 나중에 청년들이 먹고 살 기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사는 생태라는 기반을 굉장히 파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카르텔 노동자의 대량 해고의 건 아니면은 중부발전 제주본부 지금 이 화력 발전이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할 경우에 이분들의 고용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여기에 지금 고용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이 청년들의 고용은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이런 로드맵을 앞으로 의회에서 좀 함께 잘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삶과 동떨어지지 않는 일자리 전환 정책이 나오려면은 결국은 지금 화력 발전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 그리고 제주의 어떤 자동차 산업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 이분들을 이 전환의 주체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정책부터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의회에서 함께 잘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강 후보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다양한 지금 청년 정책에 관련해서 많이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아까 저 신현정 후보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많은 청년들이 도의회에 입성해서 다양한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태현 후보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제주에서 청년들이 떠나가는 시기를 약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보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 진학을 통해서 이제 많은 인들이 빠져나가고 또 이제 취업 시기가 되면 또 그 시기에 맞춰서 또 많은 지역 인재들이 또 떠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제 제주도 청년들이 이제 가고 싶어하는 이제 대학이나 과가 한정돼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고요. 그리고 지역의 유일한 국립대는 사실 제주대학교가 있는데 이런 그 제주들 중심으로 이제 지역에 있는 그 대학교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재도 이제 예전에 비해서 학생 수가 많이 감소해서 이제 지방의 대학교들이 이제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들도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예. 앞으로는 과감한 개혁을 실시하지 않으면 이제 10년 뒤에는 제주도의 어떤 대학도 좀 남자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해봅니다. 김태현 후보 시간 다 쓰셨고요. 강 후보님 30초 남았습니다. 쓰시겠습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뭐 발언권 없으면. 네, 신현정 후보님 10초 네. 남았습니다. 쓰시겠습니까? 같은 당의 오영훈 후보가 시스템 반도체 업체를 들여오겠다고 했는데 제주 반도체가 100명 정도 직원 중에 제주대 대학생을 1년에 4명 고용했어요. 지금까지 20명 정도. 그러니까 이런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가? 네, 마무리 주시죠. 이런 대책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강 후보님 30초 남았는데 쓰시겠습니까? 넘어갈까요? 이 대책에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갖고 제가 좀 취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후보들께 30초 정도씩 마무리 발언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건도 후보가 30초 쓰시죠. 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제주는 청년 정치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제 그동안의 정치는 다양한 도민들을 대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정치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주에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낮은 자세로 도민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더 멀리 제주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청년 정치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에게 한번 맡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의 정치의 풍경을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정 후보님. 질문이 틀리면 답이 꼬입니다. 근본적인 구조의 원인을 잡아야지 긴급 수혈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청년 도의원의 역할은 더 멀리 보는 것, 지금 도민들의 불행에 이 원인을 잡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정당의 비례후보가 들어가는 것이 정치개혁의 출발입니다. 올해 녹색당의 비례대표로 23세의 신현정과 18세의 이건웅이 도전합니다. 긴 시야로 좋은 질문을 하고 제대로 된 해답을 내놓는 청년 정치, 기성과는 다른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녹색당을 주목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강경흠 후보님. 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청년의 미래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청년들은 여러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공감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진력과 활동성을 가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들이 제주도 도의원이 되면 보다 더 많은 의사결정을 가지고 우리 제주도가 더 열정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훨씬 더 가치 있는 제주도로 될 수 있도록 이끌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청년 출마자들을 도민분들께서 많이 지켜봐 주시고 저 또한 항상 낮은 자세와 배움의 자세로 청년들의 대변인과 지역 일꾼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태현 후보님. 예. 어떻게 보면 청년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제 유지경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뜻이 있는 노력을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제가 알바부터 인턴, 계약직, 정규직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해봤는데요.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차곡차곡 준비를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준비들이 가능함을 청년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청년분들 이제 노력을 급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묵묵하게 걷다 보면은 이제 못 잃을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청년분들이 서두르지 않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열심히 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해서 도의회에 입성해서 청년분들을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TV 토론 네 분 다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열심히 토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정치라는 게 이 좋든 싫든 우리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기성 정치가 이런 중요한 도구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죠. 그렇게 새롭게 정치를 하려는 청년 정치인들의 발걸음에 주목하게 됩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초심은 사라지고 관성적인 일처리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 정치인들이 이런 경계심을 놓치지 말고 않고 정치를 하고자 했던 초심을 끝까지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치의 광장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소수자였던 청년과 여성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목소리를 기대하면서 오늘 집중진단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